반갑습니다. 저는 미래탐구학원에서 현대보고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양정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요. 사실 그 중간고사랑 이제 기말고사 사이에 약간 간담회 같은 느낌이라서 오늘 이제 막 통합과학은 이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이제 좀 가벼운 자리이지 않을까 싶고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가볍게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물러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한대부고 통합과학을 좀 오래 했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대치동 왔을 때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던 게 이제 한대부고 수업이었고 그 동안에 있었던 출제 경향이랑 사실 올해가 이제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던 게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많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이전과의 경향도 조금 느낌이 달랐던 게 원래는 이제 전반적인 단원들을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나눠서 하시는 거였다라는 느낌이라면 이번엔 아예 파트를 이제 물리 따로, 이제 화학 따로, 뭐 지구과학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경향성이 처음으로 생겼거든요. 이전까지와 다르게. 그래서 이제 조금 특이한 경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꼭 그게 좀 화학 파트에서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젊은 이제 혈기왕성하신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되게 어려운 문제를 좀 내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준비를 철저히 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성적들을 받았을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버거웠던 친구들은 성적이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숫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지구과학과 물리학 이쪽에 해당하는 아이들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었고요. 대체적으로 다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중하난이도에서 하난이도 그냥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8번부터 14번까지가 화학 쪽의 이야기였는데 어 사실 단원별로 나오는 문항들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거가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지식들이 좀 결합되는 결합형 문제였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나오는 한 문제만 이건 사실 거저주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대부분의 고난이도 문제들이 다 여기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 판단에서는 하난이도에서 중난이도 정도가 되는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었고 단답형에서도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이쪽에 몰려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단어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전체적으로 상난이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기는 했어요. 다른 학교의 시험들에 비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화학 쪽에 몰려 있었고 네, 그런 썰을 듣기는 했어요. 처음에 내셨던 그 중간고사 출제 원안을 갖고 갔다가 이제 반려를 당하셨다. 이제 많이 혼나고 새롭게 내셔서 이제 난이도가 좀 낮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까다로웠을 시험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물리랑 지구과학이 이번에는 한꺼번에 나오게 되었었거든요. 딱 제가 생각하기에는 표준 난이도에 해당하는 통합과학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저기 어디 학교를 살펴보더라도 나오는 기출 문제에서 볼 수 있는 유형, 혹은 어디 시중 문제집을 보더라도 볼 수 있는 유형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이해와 단수 남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뭐 깔끔하고 좋은 문제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예전부터 이제 한대보고에서는 이제 학교 시험에 항상 모드고로 시용 다수의 선지 이런 기출 문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2, 3, 4, 5번 막 이렇게 해놓고 모드고로 시오 그런데 정답이 4개 막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요번에도 그런 흔적을 조금씩 보여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렵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요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요번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화학 파트는요. 암기가 원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원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암기를 해야 되는 주기율표와 함께 그러한 단원이었는데 그런 특징과 다른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화학원에 해당하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항 같은 것들을 평소에 수업 때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기출이 되었고요. 그렇죠? 화학원에서 분자 관련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 풀 수는 있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소모가 되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그래요. 형태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화학원에서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어떠한 이온들이 있는가 걔네들을 파악을 해봐라. 그리고 걔네들 사이에서의 화합물, 화학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성질이 이러니까 누군지를 한번 유추해봐. 결국에는 XYZ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이야기이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셨죠. 그래서 여러 개의 이온을 갖다 놓고 비슷한 정보를 준 다음 찾아봐라. 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다행히도 이 똑같은 문항을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는 프린트로 나눠주셨고 설명도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했다면 오케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요거는 이제 뭐 이주기 원소 W에서 Z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표가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요거는 이 화학원 3단원에서 이제 조금 까다로운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수 분자가 가지는 특징들을 미리 조금 알아두고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얘네들을 유추하기가 조금 더 편안한 그러한 유형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통해 원래 얘네가 누구였는지를 알아내자. 뭐 이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6주차에 이제 화학을 아예 이제 고난이도 문제들을 조금 많이 풀려보게 했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연습을 시켜놨었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저게 나와가지고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았죠. 그렇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수, 심지어 저거는 어떤 것들은 좀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했었던 친구들은 아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출제 경향을 한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바빠지게 되겠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나올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될 것 같다. 이제 처음부터 엄청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엄청 어려울 거야. 그래서 시키는 것도 엄청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제 저도 이제 열심히 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화학에 대한 이야기고요. 계속해서 이제 생명과학 파트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표준 난이도의 통합과학 문제였다고 보여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고, 화학 선생님한테 몰아주기를 하셨던 게 아닌가. 아무래도 가장 젊은 선생님이니까 우리들 말로 보통 짬처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화학 선생님한테 들여보내신 것 같아요. 다양한 유형별로 골고루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 유형을 잘 풀어볼 수 있었으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었다. 네, 이렇습니다. 아무튼 중간고사의 난이도가 사실 쉽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컷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서도 이제 좀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선생님 화학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는데 틀리지는 않았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려오는 걸 보니까 그래도 90점대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네, 확신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1등급 컷이 나올지 조금 더 결과를 잘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 기말까지 합쳐서 우리 등급이 나오게 되니까 기말고사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를 조금 예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범위는 이렇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화학은 없어요. 그렇죠? 화학이 없고 물리학 그리고 생명과학 그리고 지구과학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게 되는데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물리학 파트는요. 이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그리고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이 두 가지의 단원인데, 사실 통합과학 안에서 이제 물리원과 완벽하게 연계되는 단원이 이쪽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열화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원에 있는 걸 조금 더 쉽게 통합과학에서 가르쳐 주겠다.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그리고 되게 힘들어하는 단원이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5월이죠. 그래서 5월이 되면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하나둘씩 책상을 떠나는 시기이기도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버려버리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생기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기회로 삼고서 공부를 할 수도 있는 단원이기는 해요. 요즘에 이제 물리학 파트가 이제 점점 더 학생들이 잘 하게 되면서 통합과학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이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요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걸 활용하는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물리학 원까지의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끌고 와서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특징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긴 해요. 기말고사를 잘 보려면 이쪽 파트를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 다만 아직까지 우리 한대부고에서는요, 요 물리학 파트가 어렵게 나온 적은 없기는 합니다. 되게 쉽게 나왔어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다
준비를 해 놓기는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두 번째 지구과학 파트인데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에너지 화물질 순환, 직권의 변화.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파트는 이제 중학교 때 학생들이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뭐 기권, 수권, 직권 요런 이야기들. 에너지와 물질 순환은 별 대상 이야기 아닙니다. 물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갔다가 바다로 비가 되어서 떨어졌다가 이러한 순환 과정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직권의 변화는 화산, 지진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쪽 파트는요, 진짜 완벽한 암기입니다. 암기량이 제일 많은 단원이고요. 특히 생물과 지구과학 너무 싫어하는 친구들은 이 단원이 진짜 쥐약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었거든요. 지구과학을 되게 싫어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을 할 때는 이제 단순 암기보다는 이제 내용의 이해를 조금 시키게 돼요. 혼자서 스토리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 역시도 스토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최근에 이제 한대부고에서 출제 경향이 뭐였냐면 이제 항상 이 친구랑 같이 기말고사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쪽의 난이도를 좀 낮춥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조금 까다롭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암기인데 어떻게 까다롭게 되나요? 그때는요, 그 조금 보기 어려운 자료, 그림 자료 같은 것들을 같이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해석을 하는 내용이 분명히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해내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조금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는가? 저 지구과학 1의 자료를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 이런 사진은 이걸 뜻하는 거구나 같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봐두는 게 아무래도 지구과학 쪽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계속해서 생명과학 파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화학 반응, 동화작용, 이화작용, 뭐 광합성, 세포 호흡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유전 정보의 흐름은 몸속에 있는 DNA가 어떻게 이 머리카락 색깔을 만드는가, 아니면 눈동자 색깔을 만드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요 유전 정보의 흐름 단원 이 적용 관련 문항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가 이제 쉬운 적이 잘 없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단원 때문이었어요. 한대보고 통합과학에서는 물리학보다는 이쪽에서 조금 난이도를 가르는 서술형 문제 같은 것들을 많이 내오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술형 문제도 아마 없을 것 같고 거기에서 단답형 문제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겠는가? 뭐 객관식에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를 낼 수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돌리는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다양한 문제를 먼저 접해보고 그리고 응용 및 적용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연습을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약을 조금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리학은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이지만 실제 문제 출제가 어렵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혹시 모르는 마음에 공부는 해두자. 약간 물리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말이 어렵죠. 그런데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은 사실 거의 대부분이 암기에 대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항상 여기에서 이제 등급을 가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 만큼 여기에 대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였어요. 제 중간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기말고사는 이렇게 준비를 해보자. 다행히 화학은 없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나가지고 뒷선생님이 부담스러워하시기 때문에 저희 수업은 이렇습니다. 5월 18일에 개강을 해가지고요. 거의 구체적인 내용은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이제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저희 클리닉 하고요, 개인 과제 해주고요, 그리고 애들 불러서 설명도 잘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한번 질문을 받고 나가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시간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알고 있어요. 보통 질문하라 그러면 잘 안 하죠.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을 닮았네요. 네, 괜찮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 하신 어머님들 계시면 이쪽으로 편하게 전화 주세요. 이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조교 번호랑 제 개인 번호랑 따로 있는데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한테 직접 연락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편안하게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정환이었습니다.